돈이 많은 집안 애들이니까 거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포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엄선님 집에 돈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 롯데 뭐 어디죠? 뭐고? 시그니에? 시그니엘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집에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저기 있는 농장에 오래. 어떨 것 같아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좋지. 근데 갑자기 근데 사실 이러면은 안 되지. 이러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와지트의 엄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범입니다. 지금 네. 촬영 나오신 거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시간 기준 6,000명대거든요. 혹시 구독자 1만이 되신다면 구독자 1만이요? 보통 한 10만 원 돼야지 뭐 할까요? 뭘 해야 돼요? 뭐 와인 원샷 한번 할까요? 벌컥. 네. 괜찮을 것 네, 같은데. 괜찮을 것 와인 같아요. 원샷 한번 네.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초고가 와인 도대체 뭐가 다른가? 왜 비싼 건가? 비싼 와인들은 왜 비싼가?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 주제는. 주제에 맞게 조금 이렇게 준비된 와인도 괜찮은 와인인가요? 몬테스의 프리미엄. 얼마 전까지 플래그십이었던, 지금은 이제 타이타가 나와서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최고의 와인으로 꼽혔던 몬테스 알파 M입니다. 와. 이거 가격대가 얼마 정도인가요? 가격대는 네. 정상가는 무려 3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음. 예. 근데 와인 할인가로 사라면서요? 할인가로 사세요. 할인가는 20만 원대. 그래도 비싸네.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그새 앰버서더가 되신 건 아니죠? 사실 연속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연락을 올 틈이 없겠죠. 예. 그러면 공략 한번 거시죠. 현대백화점 초저가 행사 한번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몬테스 알파 브랜드. 앰베서더가 됐는데 바로 브랜드를 망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대백화점 이달의 와인 하겠습니다. 몬테스 단일. 할인가가 좀 있나요? 이달의 와인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어느 곳보다도 좋은 가격,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코르크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르크 확인은 네. 왜 하시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통했어. 예,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코르크 확인을 하는 방법은 먼저 한번 살펴본 뒤에 코로 향을 맡습니다. 이제 외관을 살피는 것은 와인 묻은 부분이 혹시 이 옆에 이렇게 흘러내렸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흘러내린 흔적이 묻어 있는 흔적이 있다면 이 와인이 넘쳤다는 거거든요. 그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와인이 넘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흔적이 남게 돼요. 없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일정한 온도에 잘 보관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걸 한번 이렇게 잘 눌러보고 이 코르크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건조하다라는 것은 세워서 보관이 됐다는 거죠. 코르크가 좀 젖은 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눕혀서 보관을 하라는 것은 그래야 코르크가 부피가 줄어들지 않아서 공기가 통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을 맡는 것은 혹시라도 코르크가 오염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코르키, 불어로는 부쇼네라고 하는데, 만약에 코르키가 되었다면 썩은 냄새, 나무 썩은 냄새, 젖은 널빤지 이런 향이 나게 됩니다. 젖은 택배 향. 예.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코르키의 상태도 하드한 경우가 있고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제 아는 척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예. 약간 병 색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와인병의 컬러는 갈색이나 녹색을 띠죠. 왜냐하면 직사광선으로부터 내용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투명한 컬러를 쓰는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이나 로즈 와인 안에 내용물을 그 컬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라던가 와이너리에 따라서 전통이나 자기들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버틀 디자인이라던가 그 색상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먹었던 그 몬테스 알파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큼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러한 시큼하다는 표현을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산미가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김치 먹을 때도 산미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단무지 먹고도 너 산미 있네 약간 이렇게 하면 되고. 확실히 아까 이 몬테스 알파 일반적인 것보다 M으로 가니까 색상에 대한 것들도 더 집중도가 있어 보이고 향에서도 확실히 더 농축미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면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적정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과실미의 농축미와 함께 플러스로 올 수 있는 밖에 이렇게 싹 둘러주고 있는 오크의 뉘앙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삼나무향, 나무 깎은 향. 예. 사실 지금 방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은 지금 뭔가 향을 가지고 의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와인이다. 그래서 더 지나면 와인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거든요. 회원님은 네. 지금까지 마셨던 것들 중에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 와인이요? 저 한 6만 원대? 아르망디 아닙니까? 클럽에서? 그거는 마신 게 아니라 손 씻은 거잖아. 제 기억에는 저는 한 뭐 6만 원에서 10만 원대 와인이 가장 비쌌던 와인인 것 같아요. 뭐 고가의 와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스카이? 고가의 이스카이. 와인인가요? 어. 네, 그 정도 먹어봤던 것 같은데. 이스카이면 소매가루는 이제 6만 원 중반, AI예요? 레스토랑에서 구매하시면 이제 10만 원 초중반. 그것도 먹어봤어요. 빠삐용. 오린 스위프트 빠삐용이면 이제 소매가루는 10만 원 중후반. 예, 레스토랑이면 이제 20만 원 중후반 정도 되겠네요. 근데 어떠셨어요? 드셨을 때? 아 확실히 비싼 게 좋더라고요. 음. 비싼 게 그 약간 기분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제 맛도 풍부한 것 같고 농축미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무트령 소믈리에님께서는 예전에 로마네 꽁띠였나요? 친한 분께서 이제 드시면서 그때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저에게도 좀 한번 권유해 주셔서 소량 받아서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로마네 꽁띠를 굳이 마셔보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끝판왕이잖아. 와인의 끝판왕. 그러니까 마셔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나중에 언젠가는 먹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주시는데 또 그걸 거절할 그쵸. 수가 없잖아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예. 없지. 그래서 그냥 테이스팅을 했는데 이제 사실 1980년 빈티지고 또 피노누아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랬습니다. 아까 왜냐면은 일하다가 마시는 노동주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온전히 앉아서 즐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드시는 분들은 막 거의 막 이건 뭐 무슨 종교 단체야. 막 뭐 난리가 났어. 막 눈물을 흘려. 예. 막 다 같이 막 뭐 경배와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되게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 뭐 그랬습니다. 상상했던 맛은 어땠는데요? 저도 막 경배와 찬양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범 소믈리에도 로마네 꽁띠 저도 드셔보셨다면서요? 꽁띠 한번 한 30ml 정도 마셨을 때 저도 근데 일하다가 테이스팅으로 마셨던 거라서 이거를 제가 감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는 없었던 그런 정도의 용량이어서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근데 사실 그건 마셨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예. 2000년대 초반 빈티지의 르팽 한번 마셔봤고. 르팽. 예. 근데 그것도 뽕 따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콸콸 부어서 그러면 마셨고. 좀 아쉽네요. 예. 예. 알마비바인데 올빈을 먹었어요. 알마비바 최근 빈과 버티컬로 먹었어요. 올빈을 먹었는데 피부 테이스팅 하셨구나. 예, 완전 프랑스 와인 같은 느낌? 뭐 모에샹동도 옛날에 완전 올드 빈티지 바틀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지. 예, 그것도 일본에서 사오셨대요. 코르크는 이미 뭐 코르크를 빼야 돼 나이프로. 몇 년 된지 모르잖아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것도 화이트 와인 느낌에 되게 좋았던 와인인 거고. 대체로 가격이랑 맛이 좀 정비례하나요? 그럼요. 그건 진리입니다. 이것도 악플 달릴 수도 있는데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이고. 맞아요. 예, 와인만큼의 내가 돈을 지불한 거에 대한 그 퀄리티를 보여주는 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이고 좋은 와인이 비싼 와인이다. 예. 올빈이 대체로 비싼 거죠? 그건 또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 숙성 잠재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음 적기 그 상태일 때가 가장 비싼 건데 그 시음 적기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도 같이 꺾여요. 포장 가치를 따졌을 때는 또 그만한 가격이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와인은 이제 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이제 내리막을 걷고 어쩔 때는 이제 악성 재고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뭐 2억까지도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2억이 아니라 그 예전에 그 경매에 나온 와인들 보면 샤토 라피트 1780 몇 년산인가 90 몇 년산이 6억 얼마였나?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로마네 꽁띠라던가 앙리자이의 그랑크리
컬렉션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럼 고가 와인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또 뭐가 있어요? 희소성의 가치, 와인 메이커, 이제 브랜드의 가치. 예. 뭐 앙리자이에라는 분은 부르그뉴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축구로 비교하면 메시는 축구의 신이잖아요. 예, 그런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생존해 계실 때 직접 만든 그 와인은 이미 이제는 뭐 전설로 남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하나의 유산인 거죠.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와인만큼의 이런 희소성의 가치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술이 있을까? 또는 어떠한 상품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위스키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발벤이 14년이 있어. 작년, 재작년, 5년 전, 10년 전 나온 거에 있어가지고 값어치가 올라갈까?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와인은 또 빈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포도나무의 퀄리티를 또 딱 정해주고 이걸 그때 당시에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거의 결과물 자체가 나왔을 때 그때 해의 빈티지에 그 사람이 만든 와인이 3,000병이라면 그 3,000병이 그 해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가치가 돼버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 경수는 줄어든다는 거죠 점점. 그리고 보관 상태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는 그 소량의 그 와인들의 가치는 너무 더 소중한 가치가 돼버리니까 그런 게 최고가의 와인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면 좋은 생산자들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들이 좋은 생산자라고 인정받기 위한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 아닐까요, 형? 역사? 네, 역사도 그렇고 그 생산자들의 어떤 철학, 환경, 때루아에 대한 이해, 그 양조를 할 때 그들만의 굉장히 그런 신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와인을 어떻게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 뭐 자연을 중시하고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뭐 내추럴 방식으로 만든다던가, 예, 뭐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던가, 나는 뭐 필터링을 절대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소량으로만 만들겠다. 그리고 재배를 할 때는 재배 간격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 뭐 굉장히 좀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신념을 갖고 만드는 것도 예, 그런 어떤 철학이 반영된 예,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말씀해주신 이런 모든 철학과 이런 신념을 오랜 역사 동안 얼마만큼을 잘 지켜왔냐가 딱 그거 같네요.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좋은 생산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관성이거든요. 정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너무 그 차이가 커요. 예, 기복이 심한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품질에 일관된. 그러니까 프로는 환경과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또 좋은 생산자의 조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앙리자이의 그런 와인 메이커들은 뭐 어떤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이길래? 되게 원초적인 네, 프랑스에서 그냥 와인 잘 만드는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와인들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됐고 그 사람의 모티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려준 그런 노하우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리는. 앙리자이의 계보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굉장히 이제 훌륭한 생산자들이 다 탄생을 한 거죠. 반대로 이렇게 뭔가 되게 유명하신 와인 메이커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금 망가진 케이스도 있나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이제 후대가 와인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돌보지 않아서 품질이 그냥 훅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만할래. 후손한테 물려주지 않고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이제 판매한 케이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보르도가 정말 잘 사는 도시거든요. 파리랑 거의 비슷하게끔 살고 애들이 진짜 부자들은 다 귀족들이 있고 성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 무역업 하던 옛날부터 하던 애라서 보르도 자체 애들이 돈이 되게 많은 애들인데 매물들이 엄청 많아요. 프랑스 샤도들이. 그 왜냐면은 걔네들은 유학을 보내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 와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돈이 많은 집안 애들이니까 거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선님 집에 돈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 롯데 뭐 어디죠? 뭐고? 시그니에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집에 가업을 물려받으라고 저기 있는 농장에 오래. 어떨 것 같아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좋지. 근데 갑자기 근데 사실 이러면은 안 되지. 이러면 대화가 이어지질 않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파트너한테 넘어갈 때는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 그게 아까 말했던 빠삐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핀이라고 하는 와인메이커가 나파밸리 캘리포니아 정말 천재 와인메이커인데 혼자서 이걸 이끌고 가다가 이엔제 갤로라고 해서 거기서 데이비드 핀이가 오림피트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좋은 그런 게 된 거죠. 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제이지의 아르망디 브리냐도 똑같은 거고 앨범이 며칠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근데 오린 스위프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불만이 많아. 이엔제 갤로에서 오린 스위프트를 수입하면서 마네킹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네킹 상반신을 이렇게 막 해서 사진 찍었는데 약간 여성의 상반신을 찍었단 말이죠. 마네킹인데 그래서 그게 통관이 안 됐었잖아요. 국내에. 왜냐면은 식약처에서 이거 약간 선정성 있다 해서 통관을 안 시켜주다가 작년부터 됐대요. 작년부터. 아니 올해. 올해예요? 올해. 이제 풀려요. 이제 풀려요. 이제 풀려.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는 풀렸겠다. 맛있어요? 맛있지. 아 재테크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굳이 나는 머큐리 헤드는 있다고 봐요. 머큐레이드? 응. 아, 머큐리 헤드 있다고 보고. 동전 붙어 있는 거. 응. 그 동전만 띄어다가 그러면은 그 완전 좀 이렇게 소위 말해 득보였는데 좀 뜨고 있는 와이너리가 있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현지에서는 그 와인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라이징 스타라고 불리지만 한국에 오면은 못 떠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와인을 브랜드로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서 먼저 유명해서 빵 터지고 그게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한국에 넘어와야지 그 와인이 되게 잘 나가는데 근데 그렇기엔 이미 한국에는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딱 말해서 득보였던 애가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한국에 와도 그 친구가 유명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구독자분들한테 딱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다 득보였는데 유명해진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약간 트렌드로 이끌어가고 있고 한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일단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던 국가의 그리고 포도 품종의 와인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의 인식을 확 바꾼 와이너리가 하나 있어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레이왁이라고 해가지고 소비뇽 블랑 뉴질랜드 게 있는데 처음에 수입사가 600병밖에 수입을 안 했어요. 정말 최소 발주만. 그 와인이 품질도 그렇고 너무나도 인정받으면서 2023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에서 10등을 했어요. 100개의 와인 중. 근데 그게 딱 10위를 하면서 한국에 대박이 난 거예요. 1위부터 10위 중에서 유일한 화이트 와인. 그리고 뉴질랜드 와인이 10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터진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득보였던 와인이 대박이 난 거고 그리고 스톤베이라고 해서 업력은 좀 됐지만 그래도 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입사에서 스톤베이 소비뇽 블랑이라는 거를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튜버 중에 비밀리아 있잖아요. 비밀리아님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몇 개 소개했던 것 중에 스톤베이가 있었어요. 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대박이 난 와인이 되고 스톤베이 갑자기 판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비밀리아님께서 추천한 가성비 와인이고 뭐 머천트라는 수입사에서 하고 있는 루나가이아 집비뽀라는 와인도 그때 같이 추천해 주셨는데 수입량이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 와인이 네. 초고가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인지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도가 좀 오르는 편인가요? 그렇게 가격도 되면? 오르죠. 와인 가격은 사실 매년 올라요. 코비드 시즌 때 확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와인의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수입사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안 도니까 이걸 또 할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코로나 때 확 올랐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버트 파커 점수나 뭐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좀 고가 형성이 되나요? 약간 반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가격이 확 많이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인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해요. 유통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전쟁이라던가, 뭐 유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고가의 와인을 그렇게 막 많이 접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특히 맛에 대해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은데 뭐 고가의 와인이 되기 위한 맛의 기준치가 있나요? 뭐 어떤 맛이 나요? 일단은 과실미 자체가 굉장히 집중도가 있게끔 느껴져야 돼요. 진하고 쨍한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셨을 때 물처럼 연약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쨍한 느낌이 딱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돌체라떼를 하나 사 먹어요. 젖지 않고 먹었어. 그럼 위에보단 아래가 훨씬 더 진하잖아요. 그런 거가 포도에 대한 퀄리티가 좋은 스타일이고 여기다가 와인 메이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온도 조절을 해서 발효를 얼마만큼 했고 숙성을 어디다가 어떻게 시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원재료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가 이제 가격에 따라지는 거죠. 그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와인 메이커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와인 품종에 따라서 그 품종의 특징을 얼마나 또 잘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과일 향 같은 경우에도 잘
남아 있는지도 기준으로 잘 따지고 있고 과일 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꽃향, 과일 향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숙성에서 올라오는 향과 밸런스가 잘 맞는지 맛에서는 당도와 산도와 탄닌 그리고 알코올, 바디 그리고 피니쉬 이런 부분의 균형, 밸런스 이것들을 이제 다 골고루 살피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 품종별 특징에 따라서 잘 우리가 계산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비싼 와인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인트들이 딱 맞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와인 품평회 많이 하시잖아요. 심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 국가의 사람들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의 기준점은 명확해요. 유럽 친구들은 확연하게 포도가 집중도가 있고 풍부한 향내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오히려 오크향 있는 거 점수를 더 줘. 그러니까 우리는 와인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국가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서양이나 유럽 국가보다는 퀄리티가 조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마셨던 비싼 와인에 대한 기준점 갖고 있는데 그들은 와인 자체가 일상이고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일에 대해서 더 풍성한 향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이제 고가의 와인은 일반 그 소믈리에가 아니면 좀 접하기 쉽지 않잖아요. 재력가가 아니에요. 아닌 이상. 소믈리에보다 맞아요. 일반적이면 더 많이 접하죠. 저희는 그런가요? 잘 못 접해요. 돈이 없어서. 네, 진짜로. 이런 날 몬테스 알파 M 먹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몬테스 먹고. 정말 운 좋을 때 고객님께 그것도 테이스팅 시켜주는 고객님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돈 많으신 와인 애호가 분들이 더 훨씬 좋은 거 많이 맞아요. 먹죠. 와인 애호가라기보다는 약간 저 같은 좀 그냥 좀 와인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좀 고가의 와인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먹으면 좋지. 우리 설명해 주잖아. 우리가 핸들링 해주고. 예. 남양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1층에 자리한 와인 리스트 매장에 오시면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와인 디스펜서에 보시면 샤또 뒷겜이 있고요. 그리고 1등급에 속하는 그런 와인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만 원대에 100만 원대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런데 이 디스펜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디스펜서가 어떤 거예요? 와인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 그래서 자판기 누르면은 30ml, 50ml, 60ml 나오는. 열심히 맛있는 와인으로 리스트 잘 구성해놨으니까요. 찾아주시고요. 네. 제가 혹시라도 지나가다 만나게 되면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와. 그럼 일반 사람들이 사실 그 고가 와인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와이너리 회원권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메일링을 통해서 예약 대기를 걸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에서 컬트 와인이라고 해서 오컬트에 와서는데 뭐 스크리밍글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와인들은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놓고 내 순서가 왔을 때 와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와인 구할 수 있고 사실 요즘에는 백화점에서도 와인을 팔고 있고 샵에서 팔고 있지만 부르고뉴의 정말 좋은 생산자들 또는 샴페인 생산자들 이런 와인들은 정말 한정 수량 들어가요. 1년에 한 수입사가 수입하면 60병, 30병밖에 못 들어오고 있고 그런 와인들 60병 들어오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수입사 대표 갖고 가겠지. 진짜로요? 예를 들어 대기업하고 있어 오너가 갖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건 맞는 말이고 그건 소비자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좋은 와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해외 직구. 엄청나게 와인도 활성화되고 있고 작년에 해외 직구에 대한 매출액이 500억이었대요. 수입사 하나에 500억인 수입사가 있으면 보통 탑 10에 들어가는 매출액을 올리는 애들이거든요. 탑 1이 한 2천억 하고 나머지 아래가 이제 뭐 1,000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500억이라는 시장은 정말로 큰 시장이고 아마 2024년도에는 그 직구에 대한 시장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와인들, 고가의 와인들 찾아보고 싶으면은 직구라는데 직구가 결코 그런 와인들은 싸지 않다.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내구 시장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줄을 서도 앞 사람이 빠져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거의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가 와인 중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와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격대는요? 한 100만 원대? 너무 고가인가요? 너무 고가인가요? 혹시 회원님이랑 그럼 얼마대 와인을 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고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태정 소문 같은 경우에는 한 250부터 고가라고 하고 250원이요? 저는 10만 원 이상이면 다 고가라고 생각을 해요. 10만 원대로 한번 봐야겠다. 그렇죠? 거기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와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어른들께 선물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좀 그런 정도? 네. 아니면 정말 뭐 연인과 먹고 싶은 분위기 있는 날. 뭐 그런 한 10만 원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연배가 있는 남성분께 선물할 때는 보르도 그랑크리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게 프랑스산입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입니다. 좀 더 그리고 가면 불란서산. 네. 불란서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불란서는 프랑스의 한자어입니다. 그랑크리 레드 프랑스 와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여성이시면 샴페인 준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이제 가격대로 올려서 라그랑담이라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예, 베브클리코의 하이 이제 클래스 플래그십 샴페인인데 라그랑담 위대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위 상사라던가 선물 드리기에 너무나 적합한 샴페인인데 그 베브클리코 자체는 선물하기가 조금 그런 게 미망인이거든요. 베브클리코가.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그래도 선물했을 때 스토리텔링이 좋은 게 샤스 스플린이라고 해요. 예. 걔는 이제 뭐 약간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 때 제가 자주 애용하는 와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몽로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언덕 위의 장미라고 하는 와인들도 있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라그랑담도 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대 샴페인을 먹을래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게 있죠. 뭐 저는 요즘에 앙리지로도 되게 좋아하고 에스프리 같은 앙리지로 경우도 너무 괜찮고, 훌륭하죠. 예. 예. 찰스 하이징 뭐 폴로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빈티지로. 폴로저 예. 예, 너무 좋죠. 뭐 끼비에서 윈스턴 처칠 이런 건 이제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처칠경에 대한 스토리텔링 예, 너무 좋아해서 그 폴로저 샴페인 하우스에서 윈스턴 처칠경에게 이제 헌정한 그런 샴페인입니다. 네. 10만 원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초고가 와인 중에서는 어떤 거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가격대는 있지만 샤또 뒷게임을 적극 추천을 드리는 게 8, 90만 원, 100만 원 요 정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런 와인을 남양주 아린스 그럼 3만 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 남양주에서 단돈 3만 원에 샤또 뒷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 그래서 디올 코스메틱에서 화장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한정판으로 생산을 해요. 그 화장품에 디캠 수액을 넣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디올에도 LVMH잖아. VIP들 막 해서 하면은 그날 디캠을 한 3병 까요. 그럼 난 디캠 계속 마셔. 1년에 한 번씩 디캠 거기서 먹었어. 또 저도 그 달콤함이 너무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게 그런 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직원분들도 뒷게임을 다 한 번씩 테이스팅을 시켰어요. 페이스원에 계신 분들 소개팅 하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샤토 뒷게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바라보는 이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다음에 한번 꼭 스페이스원 가셔서 샤토 뒷게임 한번 꼭 테이스팅 사주시는 해보시기 거죠? 바랍니다. 예, 제가 사드릴게요. 3만 원이세요? 예, 3만 원인데 예. 몇 밀이에요? 30밀이에요? 네. 30ml면요. 벌컥하기 전에 벌에서 끝나요. 예. 그럼 컵까지는 할 수 있게 60ml 사주세요. 6만 원. 투잔 6만 원. 예, 뭐 한 잔씩 사드릴게요. 형 60밀은 형이 2개 살 수 있잖아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가의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 고가 와인은요, 같이 마시는 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본인의 소비로 n분의 1로 마시는 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주면 그 좋은 걸 모르고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잊어버려요. 진짜 본인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더 소중하게 한 잔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맞아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회원님도 그렇고 이런 와인 모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랑크리 모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20만 원만 내도 그의 배에 되는 와인들을 같이 테이스팅할 수가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200만 원짜리 하나를 먹을 바에는 몇 명이서 같이 n분의 1로 해서 마시면 그거 한 잔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모임을 많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에 갈라디너라던가 또는 이제 세미나 시음회 이런 클래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노선영 소는 요즘 직접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태현 수님께서 현대백화점에서 되게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콜키지풀이 인증하면은 뭐 올려가지고 뭐 한 분 정도는 공짜로 모실 수 있고, 예. 뭐 그런 거 뭐 있어요. 뭐 그런 방법 다 있으니까요. 뭐. 아니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분 정도는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네, 와지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 참고해서 남겨주세요. 그걸로 영상 네.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